안녕하세요 여러분, 해피고 선생입니다. 오늘은 큰 부자들의 특징이라고 있는데 여기 매일 경제신문을 아침에 보다가 좋은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. 안진우님의 창의적 내 장의공학연구소 원장이라고 되어 있는 이분이 쓴 글인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. 우리가 슈퍼리치라고 하는 매년 포브스에서 이렇게 부자 랭킹 순위를 발표하는데 여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도 당연히 자수성가한 사람 슈퍼리치 포함되겠죠. 자,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의 그 공통점을 좀 발견할 수 없을까 해서 내 인지 행동 검사를 해봤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 결과를 이분이 안진우님이 이렇게 본인이 노자의 도덕경을 비유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. 그래서 여기에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자들은 여러분들 대부분 좀 우리와 일반인과는 너무나 좀 다른 뭔가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. 그래서 이런 뭐 행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리더십이라든지 평소에 그린 카리스마라든지 뭔가 이 창의성 관련해서도 뭔가 좀 우리랑 다르지 않을까 일반인가 이런 결과를 기대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크게 이런 부분에서는 다 특별하지 않았는데 이 뭔가 사물이든 사람이든 모든 것을 보는 눈이 우리 일반인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.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분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해줍니다. 그래서 노자의 도덕경에 비유해서 세 가지 안목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노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이 천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안목이 이 세 가지 안목이 있다라면 그래서 우리가 참고를 해보면 좋겠죠. 첫 번째 안목은 자신의 주관적인 렌저의 한계를 아는 인식론적 통찰력이라고 말이 어렵죠. 인식론적 통찰력이라고 해놨습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들 대상을 모든 뭐 이게 대상이든 사람이든 우리가 자기의 그 주관에 의해서 보게 되잖아요. 어떤 사물을 보든 사람을 평가를 하든 뭔가 평가를 할 때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그 고정관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녹아들어서 이 한계를 내가 그죠? 이 상대를 평가하고 내가 결정을 내리잖아요. 근데 이 한계를 넘어서서 이 대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. 예, 그렇게 할 생각도 안 하기도 하고요. 그래서 첫 번째의 그 안목은 좀 대상을 자신의 그 보는 한계에서 조금 넘어서야 된다라는 거. 그래서 인식론적 통찰력이라고 하고요. 두 번째로는 대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존재론적 통찰입니다. 예, 제목은 존재론적 통찰이고요. 자, 그러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. 이렇게 이전에 여기 제가 적어놓았던 건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대상을 그 이면에까지 보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좋다라고 하면 우리 그 좋은 다수가 좋아하는 그 좋은 점만 보게 되잖아요. 누구나 다 대부분은. 근데 이런 부자들은 그게 좋다라고 하면 그게 나쁜 게 있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좋다 나쁘다 그 두 개를 다 하나를 맹신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자신의 주관성을 벗어나서 대상을 제대로 꿰뚫어 보라고 하죠. 그래서 그 이면에 항상 우리가 정상적인 방법은 A이지만 B라는 것도 가정해서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. 사실 근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. 우리는 너무 고정관념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. 자, 그런 안목이 필요하고요. 세 번째 마지막 안목은 미래를 꿰뚫어 보는 예지적 통찰력입니다. 미래를 봐야지 당연히 부자가 될 수 있겠죠. 그래서 노자는 어려운 일은 쉬울 때
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우리가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가 뭐 아픈 거를 예를 들면 조금만 병이 조금만 할 때는 가서 그죠? 조금 아플 때는 가서 약을 안 먹을 수도 있고 병원에 가서 빨리 치료를 하면 고생 안 하고 돈도 적게 들고 나을 수 있지만 이거를 방치를 하게 되면 더 커지는 병들이 있죠. 돈도 더 많이 들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고 그죠? 자, 그런 것처럼 어려운 일은 쉬울 때 큰 일은 작을 때 이게 크게 되기 전에 빨리 해결을 하면 당연히 쉽게 해결이 되겠죠. 그 미뤄놨던 것보다. 자, 그렇게 일을 처리하라고 합니다. 자, 그럼 미래를 보는 그 눈은 사실 어느 정도 자기 공부가 되어 있어야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, 여러분? 그죠?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미래를 보는 눈을 이렇게 그 결과론적으로 가르쳐 준다 하더라도 내가 사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면 행동하기가 힘들죠. 뭐 특히나 투자라면 더 그렇죠. 그래서 그 자기 스스로 그 눈을 가져야 되고 또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. 그래서 노자의 이 세 가지, 좀 전에 말한 세 가지 내 인지적인 안목을 장착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결론은 자, 역사를 바꾸는 그대한 파도가 어디에서 오는지 예측, 우리가 미래를 좀 알아야 되겠죠, 그죠? 뭐 100% 장담은 못하지만 그래서 조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공부가 필요하고 우리가 그 투자라는 개념들은 항상 그죠? 우리가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이게 계속 상승장일 수는 없듯이 그러면 역사는 어차피 반복이 되니까 그러면 상승장이었다가 또 하락기 갔다라면 또 다시 언젠가 상승장이 오겠죠? 자, 그때를 이제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. 그래서 그 다음 파도가 올 때까지 그죠? 이 서핑보드를 준비를 한다는 거죠. 이때는 이제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공부를 하면 되겠죠. 그리고 내가 했던 경험치들을 조금 더 정리해보고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하면 되겠죠. 그래서 그대한 파도가 올 지점으로 미리 가서 이 부자들은 우리가 찐득하니 대부분은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잖아요. 근데 이 부자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줄도 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예측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상승기가 지나서 하락기가 왔다라면 그 다음 상승기를 또 준비하는 그런 또 기다림도 필요한 거고 우리가 그 기다리는 때는 누구나가 다 하락기니까 다 투자를 안 한다든지 그죠? 대부분 다 부정적으로 보게 되죠. 세상을 그 관점적으로 봤을 때.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을 읽을 줄 아는 이 인내심과 눈을 가지고 안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찐득하니 그 시기를 이겨내고 기다린다는 거죠. 그래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을 하겠죠. 그래서 이 큰 부자들의 특징은 뭔가 특이한 뭔가가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안목이 있다라는 거죠. 세상을 보는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과 같은 뇌를 가졌지만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다라는 게 오늘 이 큰 부자들의 특징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도 충분히 그죠?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한 가지만으로 물론 되는 건 아니지만 꾸준한 자기 관리, 공부,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그런 관점이라든지 뭐 그런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참고할 수 있겠지만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믿고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을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만든 다음에 실행을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언제나 이 부자들은 물론 소수지만 다수가 다 부자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다 누구나 다 부자를 갈망하잖아요. 자,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금 다수가 가는 길이 아닌 소수가 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이런 그 앞날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안목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매일경제신문을 참고해서 제가 거기 나와 있는 안진우님의 이 글을 보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. 여러분께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.